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이제 전국에 강의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포럼이라던가, 다양한 지역에 가가지고 도시생에 대한 이야기, 뭐 상인, 아니면 창업, 이런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들을, 특히나 이 도시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신다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는 도시생에 관련돼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 이렇게 그 면접 질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 면접을 보시는 당사자분께서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생 관련된 것들을 처음 접하고 도시생 관련된 가치와 그 다음에 재미,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게 의무감이 또 많이 들게 되고,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고요. 바쁜 일정에 있지만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렇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11월 첫 번째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군산시 소식입니다. 군산시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군산 도시생 성과 공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자장으로서 송석희 군산시 센터장님께서도 오신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부안군 김항집 센터장님이 기조 발제도 해주신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아카이빙 정시도 할 수 있고, 이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군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물론 군산 도시생을 치시면 그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 포스터가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실제 QR코드 찍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군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공지사항에 메인 페이지, 바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참가해 보시면, 군산,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는 뭐 로컬라이즈라던가 영화시장, 영화타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 했던 거, 뭐 다양한 사업들, DIT 이런 사업들을 했던, 또 도시생에서는 다양하게 컨텐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도시생 관련된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윤병훈, 김지영, 이명훈 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했었는데, 이 도시생 쪽에서 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어,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또 미리 좀 들어가 봤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도 있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시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도시생에 대해서 기초 개념이나 역사, 왜, 그리고 앞으로 도시생 사업이 기존에 있던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시생 하면은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많이 배우시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저는 강의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도시생 사업들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게 병행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참고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성화하는 대안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생 기업이라고 하는 CR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CRC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얘기하긴 하거든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형 도시생 사업인 도시생 기업 CRC를 좀 베이스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것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뉴딜 사업이 시작되면서 선도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떤 걸 봤냐? 선도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이 기존의 리딩 역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해주던, 아니면 지원 역할을 해주던 도시생 지원센터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끌어왔던 뭐 주민 사업이라던가. 그래서 이 뉴딜 사업을 넘어오면서 2022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지금 현재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거다. 즉 다시 한번 표현하면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인데 CRC와 그 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형이냐 국토부형이냐 네, 여기 보시니까 딱 나오죠. 서울형 도시재생 기업에 의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현재 13,500원으로 충대가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여러분들 구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홍천군 도시재생 대학 소식입니다. 이번에 홍천군에서 넓은 홍천 큰 도시재생 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도 같이 가게 되고요.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도시재생 관련돼서 SNS나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해주시고 있는 군이라고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냐면 그 지역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 요소가 되어주는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가 바로 홍보와 마케팅이죠. 최근에 보면 이 홍천 같은 경우는 SNS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콘텐츠도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영암 읍 소식입니다. 영암군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2021년 영암읍 도시재생대학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저도 2년이 돼서 제가 이제 그 광역에서 그 센터분들, 기초센터에 계시는 센터분들을 교육하는 고급 과정의 강의를 했던 게 인연이 돼서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함께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영암군에서도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한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식은요.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에서 이번에 2021년 광양시 사회적 경제 창업 학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는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무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는 사회적 경제, 예전에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시기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회적 경제도 도시재생 분야가 되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지역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최근에 중추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창업, 그러니까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던가 사회적 경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폭넓은 지식과 공부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광양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학교에는 저 또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제가 맡은 부분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달라. 왜냐면 다른 강의들은 사회적 경제 관련된 베이스가 굉장히 많고 도시재생 관련되게 주민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역과 연계되고 사회적 경제와 연계가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또 하러 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소식은요. 전주시 소식입니다. 전주시에서 이번에 구도심 캠퍼스 찌라시라고 해서 원도심 학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찌라시는 이게 지금 사실 아직 완성된 이 포스터는 아닌데 빨리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16일에는 모종린 교수님께서 와주십니다.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해서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 콘텐츠들을 공유해 주시는 우리 또 교수님이시죠. 또한 19일에는 또 제가 존경하고 항상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배움을 주시는 정석 교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일에는 저도 함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들을 함께 이야기해 드릴 거고 어떻게 콘텐츠가 지역에 심어들고 그 다음에 왜 콘텐츠가 도시재생이라는 공간재생이라던가 동네재생, 지역재생의 첫 번째 베이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에 류재현 감독님이 진행했던 뭐 비빔밥 축제도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복을 만드시는 리슬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도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걸 주최해주신 즐거운 도시 연구소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저도 이렇게 최근에 올리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올리세요. 그런 미션도 이렇게 진행해서 굉장히 또 많이 보시면 되게 미인이 돼요. 네, 네,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총 6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트 파인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역에 가서 지역을 이렇게 좀 투어는 아니고 지역을 둘러보는 이런 느낌의 지역에, 사실 관광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시재생 측면에서 아니면 뭐 경제적 측면에서 소상공인 측면에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채널이니까 스트리트 파인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돌아올게요.